다음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우향옥 학장님의 환영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가거점 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저희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경남의 각 고등학교의 우수한 인재들과 그리고 각 학교 지도교사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코비드19 재확산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설명회로 전환되었습니다.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우리 의과대학은 의학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예지학을 겸비한 경상 개척 의사 양성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봉사인재, 의학인재, 창의인재의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 지역의 국가 거점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이 지역 그리고 이 나라의 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학도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회 행사를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교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설명회가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멋진 선물 같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과대학 입학관리실장 이정희 교수님께서 의과대학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입학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병리학교실 소속 이정희입니다. 인류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을 여기고 책임감, 인성, 봉사정신, 그리고 전문의학 지식과 진료 능력, 자기 개발과 연구 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아래 보이는 다음과 같은 인재상에 기반하여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학장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봉사인재, 의학인재, 창의인재. 의과대학에는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기초의학교실 9개, 임상의학교실 2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교원은 2021년 4월 현재 182명으로 182명인데 교수가 117명, 부교수 29명, 조교수 36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 캠퍼스는 경상대학교는 캠퍼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과대학은 칠암동에 위치한 칠암 캠퍼스 모습이 되겠는데요. 뒤로 길다는 길인데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병원 관련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의과대학 관련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서 보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경상대학교 병원 본관이 있고요. 그 주변에 보면은 다른 이제 부속 센터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속 병원은 저희가 이게 진주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본원과 창원에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진주에 약 1000병상 정도 되고요. 창원 경상대병원은 1200병상까지 확장 가능한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주 본원에 있는 그 본관 건물 외에도 보시면은 경남 지역 암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심내 혈관센터, 그리고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센터, 사이버나이프 센터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과대학 교육은 건물이 이전에 있던 건물 한 2~3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의학복합관을 지금 건립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기초학 교육이라든지 임상 실습 나가기 전에 모든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등이 이 건물 하나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하 1층과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전체 면적은 70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건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1층에는 대강의실 컴퓨터실과 같은 것들이 들어서게 되고 2층에는 임상 술기를 연습하는 오스키 시펙스실, 시뮬레이션 센터, 그리고 3층에는 필섭실, 강의실 등등 4층에는 정비실, 남의 강의실, 휴게실 등이 있고요. 5층에는 멀티미디어 학습실, 휴게실, 심폐소생실 등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6층에는 라커실과 동아리실 등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하나에서 모든 교육과 여러분의 학교 생활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과대학은 지금 현재로는 학제가 예과 2학년,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과는 2년 그 과정 동안 교양 과목, 전공 과목 합쳐서 전부 다 79학점을 이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학년에 보면은 교양 과정 같은 것들이 거의 이제 몰려 있는데, 그때는 가자동에 있는 가자 캠퍼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학년이 되면은 그럼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부터가 적용될 교과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인데요. 이전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초과학 교육에서 여러 개의 과목들이 적혀 있는데, 이것이 본과 들어왔을 때 배울 과목들인데, 2022학번 같은 경우에 2023학년이 되었을 때 예과 2학년 때 이러한 과목들을 칠암 캠퍼스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학과 교과 과정이 되겠는데, 의학과는 4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의학과 1학년에서는 예과 2학년 때 기초과학 교육을 교과목을 다루긴 하지만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마저 교과목을 다루게 되고, 그 이후에는 기초와 임상을 통합한 그런 통합 교과목이 장기별로 많이 있는데, 그러한 강의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과 2학년에 걸쳐서 기초와 임상 통합 교과목 블록 강의들이 진행되고, 그래서 3학년 때 보면은 초반에 병원에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에 임상 실습 입문이라고 해서 병원에 나가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이후에 3학년, 4학년에 걸쳐서 임상 실습이나 정례 중심 강의 등등이 있게 됩니다. 4학년 때는 선택의학 하여서 선택의학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과를 선택을 해서 실습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의사 국가고시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인데 그 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3학년 들어가면은 그 병원에 실습 나가기 전에 준비 작업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릴 거는 3학년들이 임상 실습 신문 그 교육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환자들을 볼 때 필요한 수기들을 배운 것을 본인들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그런 자료들인데, 중추기나 상처 관리, 체혈, 수혈 등이 있는데요. 먼저 심폐소생술을 보시면 3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신강사님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좀 해주시고, 김강사님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지금 호흡이 있는지 맥박이 있는지 학생 의사가 되겠는데 체크를 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흉부 압박을 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옆에서 흉부 압박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 충격하는 장면 등등이 나옵니다. 아주 능숙해서 빨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 삽관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지금 기관 내 삽관을 한 다음에 폐가 잘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 있고, 고정하는. 네. 다음에 보면 상처 봉합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환자가 다쳐서 왔는데 이제 열심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 다쳐서 오셨나요? 어디가 아프시나요? 어디 찢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가운데 있는 갈색으로 보이는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그 피부 모형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가운데 칼로 절개를 해서 상처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마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속보 듣고 그 다음에 지혈시키고요. 꼬매고 있습니다. 봉합하고 있고, 네. 네, 이상으로 드레스 시행 그리고 완료했습니다. 이제 네, 환자분에게 이상으로 종합과 불편하지는 드레싱 않으셨는지, 나중에 환자 시행을 상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지 되는지 않았습니다. 등등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수혈 과정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팔뚝 하나가 보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팔뚝이 있고, 여기 보면은 실린더 안에 혈액을 대체하는 어떤 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체혈하는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한테 아마 여기 뭐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배양을 할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요. 무균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독포 깔고 여러 가지 멸균 장갑 끼고, 그리고
소독하고 그리고 혈관 찾아서 네, 혈액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혈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면 안전 수혈 술기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혈관 확보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익힐 수 있는 동영상을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동영상과 교수님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그다음에 직접 이런 것을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연습한 것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교수님께 이제 제출하면은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 중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센터를 해서 조금 전에는 인체의 어떤 특정 부분만 대상으로 해서 술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체 모양 완전한 전체 사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람 모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것은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인데 학생들이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사실 이건 찍어봅니다. 보시면 열심히 자기들끼리 모여가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중에 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국가시험을 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합격률을 보면은 100%이거나 아니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평균 합격률이 있는데 항상 평균 합격률을 상회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이다 보니까 장학금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내 장학금이 한 100여 정도 되고 저희가 쭉 계산을 해봤을 때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익률이 39%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기숙사는 가자동의 가자 캠퍼스에 가자 학생생활관이 있고 이때는 예과와 1학년 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칠암동의 칠암 캠퍼스에서 칠암 캠퍼스 기숙사가 또 있습니다. 홍지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수용 가능 인원이 250명 정도인데 원하는 학생은 거의 뭐 90% 이상 다 입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어서 의료 봉사를 해외에도 나가고 국내에서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오스에서 의료 봉사한 장면을 그러니까 기념 촬영한 것이고요. 국내 의료 봉사를 2019년도에 2군데 갔었고요. 사천시 신수도하고 합천군 대병면에 갔었습니다. 20개 이상의 동아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신체를 단련하는 것과 관련 있는 동아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이쯤오는 탁구반이고요. 강사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강산하고 매랑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산악 관련이고 바구니는 농구반, 그다음에 사코 축구반, 샤카가 주짓수라고 하더라고요. 에이스 야구, 역도, 테니서 굉장히 많습니다. 메디컬 스트링스, 아르페지오, 앙상블, 헤르메스 등등 음악 관련 동아리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외 종교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싶으면 가톨릭, 불교, 기독교, 그 외 다른 그다음에는 영어 연구반, 그다음에 사진 동아리, 그다음에 봉사 동아리로서 누롱수하고 의료 연구에는 봉사를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을 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원하시는 대로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배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입학 설명회를 경청했던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학생 대표 선배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 학생 대표들 김수현, 박찬민, 임건재 학생 대표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상대학교 의예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박찬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진주에 있는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수시 지역인재 종합 전형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그토록 원했던 경상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내신을 쳤는데 이제 중학교 때 쳐봤던 시험과 너무 달라서
네,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주변 분들이 이제 수시가 정시보다 대학에 들어가기 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당연히 수시로 대학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시험의 떨림은 이제 그 전까지 중학교 때의 시험과 달라서 너무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첫 시험의 떨림은 이제 수능장에서 제가 느꼈던 떨림과 매우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모든 일의 시작은 어렵고 떨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첫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제 첫 수능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은 매우 긴장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고 이제 공부를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한 달 전쯤 방학을 했지만 이제 오늘 방학을 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방학을 한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이제 그동안 열심히 학교 생활했던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면서 오늘 하루 동안은 이거 입학 설명회를 들으면서 내가 이 대학에 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오늘 하루 동안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여름 방학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떠올려 보면 일단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탐 이런 것들 개념들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열심히 했고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 노트도 한 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의고사도 사설 문제나 아니면 전국 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풀어보면서 제가 모르는 거 아니면 헷갈리는 개념들을 한 번 더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하는 버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대견스럽고 내년에 후배로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으로 이제 수연 선배가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대학교 예과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수현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진주 소재의 대학 네, 저 또한 지금 경남 진주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여서 이렇게 경상대학교 예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하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고3 때 그러니까 작년 딱 이맘때쯤이겠죠. 저도 이제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설명회에 경상대학교 예과 경상대학교 예과 입학 설명회에 참석을 하여 학생으로서 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 입학 설명회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이제 1학년 때는 저는 교양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들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과목들 그리고 이전까지는 배운 적이 없었던 과목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양하고 넓게 공부를 하였고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여 방학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이 고등학생분들도 이제 여름 방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시 그리고 수시 모두 수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합 전형도 작년과는 다르게 이제 최저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4개월 정도 남은 수능 공부를 좀 방학 동안 그리고 2학기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건강도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또 면접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남은 만큼 긴장도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을 하면서 이 대학교에 합격한 본인의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많이 준비를 하시면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본인이 부족한 게 뭔지 확인을 하시면서 더 공부를 하시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수능 공부 그리고 내신 공부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자소서가 사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로 이제 많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셨을 거니까 그 마지막 남은 생기부를 좀 잘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한 학기 동안 의미 있었던 활동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이 읽으셨던 책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하셔서 의미 있었던 활동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해서 이제 한 학기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 또한 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직 1,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올릴 기회도 많을 거고 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들 그리고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을 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이제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직 학생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가장 불안한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저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말이 한때는 불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제가 바라는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불안했던 것 같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내년에 후배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재 선배님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대학교 의예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임권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인천 소재 과학중점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앞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일반 교과 전형으로 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입학하였기 때문에 저는 보다 수능 공부, 즉 최저를 맞추는 데 집중을 좀 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 준비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준비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내신이 끝난 지금 이제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이 시점과 이 학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과 수면 패턴을 맞추는 것의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래너를 작성하는 법,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처음에는 정확히 플래너를 적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적어보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량이 본인한테 적당한 목표가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의 계획을 세우면서 플래너를 적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플래너를 적으면 공부량을 꾸준하게 매일 가져갈 수 있고 또 본인이 어느 정도의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딱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이제 수면 패턴도 수능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능 날은 8시까지 그 수능장에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한 6시쯤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놓아야 수능장 가서도 열심히 잘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그때 국어 공부를 조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국어를 하다 보면 그래도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아침에 많이 하는 게 좋고 또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문학 작품의 주제나 뭐 이러한 줄거리, 뭐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틈틈이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죠. 그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연계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푸시면 되고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푸시고요. 과학탐구는 이제 보통 여름방학 때 개념을 시작하실 텐데 여름방학 때까지는 개념을 완전히 끝내놓지 않으면
잘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과학탐구 개념을 다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학기 되면 모의고사 많이 푸실 텐데 뭐 반 애들 다 같이 해서 모의고사 다 같이 풀고 같이 뭐 복기도 하고 하면 엄청 도움 많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책값 막 아끼시지 마시고 많이 푸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해 나가면 성공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날이 더워서 공부하시기 힘드실 거 알지만 좀만 더 힘내셔서 열심히 하시면 즐겁게 대학생활 하실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네, 후배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후배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미래의 선배들에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줌 프로그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이 채팅 기능을 사용하셔서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들을 적어서 올려주시면은 이 선배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마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내신 성적이 궁금하답니다. 여기 찬민이는 1.08, 세훈이는 1.1, 저는 1.27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생각 중이신 모양인데 기탄 없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과목들 중에서 과학 공부를 정말 좋아했고 이제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의예과에 진학을 해서 그거를 좀 더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가졌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의예과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계속 공부를 하면서 더 이제 의예과를 내가 진학하겠다 이런 계기가 확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약간 봉사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료와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수연이와 마찬가지로 과학 중에 생명과학을 제일 좋아했고 약간 수학 같은 이과 과목들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과 계열에 맞춰서 직업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물리 제일 좋아했는데 뭐꼭 그 과목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는 뭐꼭 그렇다는 아니고 그냥 솔직히 그 미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사라는 직업에 좀 매력을 많이 느껴서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수능 공부랑 밸런스를 어떻게 맞췄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저희 학교는 아침에 국어 공부를 강제로 시켜가지고 국어 공부는 매일 했고 영어도 매일 했고 수학도 그냥 매일 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학교를 다닐 때는 내신에 조금 더 신경을 썼고 방학 때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마무리되고 나서부터는 수능에 계속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저도 완전 전 내신파였기 때문에 일단 내신을 최대한 잡고 일단 수능은 최저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딱 고3 육모를 치고 나니까 뭔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내신 최저 없는 종합 전형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과학탐구 저는 물원 지원했고
저는 생원 지원했습니다. 저도 생지입니다. 저는 수시 성적 이외에 독서랑 그냥 다른 비교과 활동, 그냥 동아리 활동 그 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자기 진로와 맞게끔 잘 연결시켜서 자소 없으니까 생기부를 잘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동 봉진 중에서 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진로에 대한 뭐 관심이나 이런 게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밸런스 얘기 더 하면 솔직히 저희는 자소서를 썼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서 자소서를 하루에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안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랑 밸런스를 맞춘다 해도 수능 공부가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게 맞으니까 수능 공부 이외의 것에 시간 제한을 두고 딱 그 시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공부하시면 밸런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가 가져야 될 자질은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상승 곡선이어서 1.7이었다가 1.3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제일 잘 받아서 되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상승 곡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에 물꼬가 트여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선배와의 대화 시간이 조금 짧게 책정이 돼 있는 관계로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아마 이 내용적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조금 답변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모든 어떤 이 식순이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 아까 질문들 중에서 다른 의과대학이랑 구분되는 경상대학교만의 매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인 이유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을 때 계속 지역민들을 위해서 경남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경상대학교 의예과에 진학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 때마다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더 저의 그렇게 꿈을 그렸기 때문에 경상대학교 의예과에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국립 거점 대학교다 보니까 학비도 엄청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고, 이게 뭐 그냥 하는 얘기지만 진짜로 실제로 등록금 차이가 타 사립대학교 일반 과들보다도 의예과에 이학과임에도 엄청 저렴하기도 하고, 거기다 박원도 2개 있어서 나중에 PK 그 본과 가서 실습도 엄청 자리가 많다고 들었고, 뭐 특수 센터들도 많이 있고 해서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과탐 선택, 일단 지금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의대 지망이실 텐데, 의대 지망이시라면 투 과목을 보통 선택하시지 않죠. 등급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본인이 유불리를, 그게 과탐 선택에 대한 유불리를 솔직히 따지기가 어려운 거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선택하셔서 진짜 열심히 하시면 무슨 과목이든지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거. 그리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의 생기부랑 이제 작년까지는 자소서가 있었으니까 생기부랑 자소서를 펼쳐놓고 이제 저라면 제 생기부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재들 중에서 이제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소재들,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종으로 진학하셨다고 했는데 내신이랑 비교과 같이 챙기는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내신이랑 비교과 같이 챙기는 게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힘들어도 잠 좀 안 자면 커피 열심히 먹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진짜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부 비율은 솔직히 수학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재밌기도 하고 다른 건 좀 머리가 많이 아픈데 그나마 그냥 영어를 좀 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번호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다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어디 부분에서 수상 경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뭐 독서 관련된 것도 있고 학술제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그냥 경시대회 같은 것도 있었고, 그냥 제가 좀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한 이제 대회였으면 저는 이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분포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걸로 보고서 쓰는 대회 같은 것도 나갔었고, 이렇게, 부분은 정말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 하셨나요? 있는데 저는 2, 3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부 네 했습니다. 저는 3년 반장 하긴 했는데 크게, 그러니까 자소서 같은데 인성 영역 그거 외에도 뭐 연구대회, 스팀 연구대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열심히만 하시면. 네, 발표해 주신 의예과 학생들, 대표 학생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창원경상대학교 병원 홍보 동영상 및 2019학년도 6월에 의과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했던 라오스 지역의 해외 의료 봉사 활동 동영상을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뢰와 믿음, 꿈과 사랑, 행복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커다란 삶의 의미를 더 채워나가려 합니다. 경상대학교 병원. 유구한 역사가 흐르고 경남의 남부권 중심이며 희망과 역동의 도시 진주, 혁신도시 진주의 의료 요충지이자 첨단 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한 경상대학교 병원. 1987년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설립된 경상대학교 병원은 의료 혜택이 부족했던 서부 경남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첨단 의료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경상남도 최초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성장한 경상대학교 병원은 보건복지부 시행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2주기 연속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에서도 7년 연속 A등급에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최고의 의료기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경상대학교 병원은 24개 진료과의 전문 의료진과 함께하며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 시스템, 최신 의료 장비 투자를 통해 첨단 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대학교 병원은 한결같은 책임을 통해 여러분의 신뢰로 가득 채워나갈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병원은 국가가 지정한 주요 질환별 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역암센터인 경남지역암센터는 암종별 특성화 센터를 통해
환자가 빠르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중심의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더 큰 믿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암센터에서는 진료 외에도 다양한 암 교육 및 경남 지역 암 환자 통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암 발생률을 낮추고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우수한 심뇌혈관 전문 의료진과 최고의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이 곧 생명인 심뇌혈관 질환은 응급실 내원 후 60분 이내 막힌 혈관을 개통해야 합니다.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문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0분 이내 혈관 재개통률 100%를 달성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심뇌혈관 질환 응급처치 및 진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급성 심뇌혈관 질환 후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재활 체계 및 1:1 환자 교육을 도입하여 입원에서 퇴원까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에는 증상별 전문의들을 각각의 진료과에 배치하여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1:1 맞춤형 검사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실시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진료협력센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센터를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대학교 병원은 꾸준한 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러분의 희망을 믿음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상대학교 병원의 또 하나의 비전,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이 중부 경남도민들을 위한 건강한 꿈을 실현합니다. 24개의 진료과와 701개의 병상으로 구성된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은 암센터, 심뇌혈관 질환센터, 외상 및 감염센터, 미수가 고위험 산모를 위한 분야별 전문센터 등 각 센터의 우수한 의료 인력을 통해 지역의 의료기관과 상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중부 경남도민들은 상급 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원거리 치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을 통해 암, 호흡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치료 난이도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남권 대학의 의료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료인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남권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갈 것입니다.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은 단순한 의학적 치료 공간을 넘어 마음의 안정과 정서적 치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병원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료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료 활동을 진행하고 매월 다양한 공연을 통해 지친 환자들의 정서적 치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지역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연구 개발에 주력하며 지역 내 천연물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에 힘쓰고 있는 동시에 경남 농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되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연구중심 병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상대학교 병원이 소외된 이웃과 지역의 건강한 내일을 사랑으로 더 채워나갑니다.
경상대학교 병원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전문 의료진이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복을 실현해 나갑니다. 근거 중심 연구로 대한민국 임상의학의 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유수의 대학과 병원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더 나은 의료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 혜택이 취약한 국가를 방문하여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등 세계에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대학교 병원은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아낌없는 투자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주도해가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행복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 꿈과 사랑, 그리고 행복. 경상대학교 병원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첨단 의료와 함께하는 인간 중심 병원, 온리원 경상대학교 병원입니다.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t's beautiful life. 내게 기댈 수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를 잃고 싶지 않아.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세상에 너와 닮은 추억이 또 덩그러니 내게 남겨져 있어.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It's alright for life, it's alright for day.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내게. It's alright for life, it's alright for day. 내 곁에서 떠나와 추억 속에 내가 살지 않도록. It's beautiful life. 이어서 경상국립대학교 입학정책실 김정현 팀장님의 2022학년도 입학 전형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2022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전의 안내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학처 입학정책실 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아마 영상도 보셨고 물론 또 선배들이 또 말씀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실제 3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PT 일부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30분 알차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대학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입학 전형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에 대한 안내, 이쪽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의응답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2022학년도 전국 지역별 의과대학 현황입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37개였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39개 대학으로 입학 정원 자체가 2,973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건국대 글로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약 3,013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했을 때 그 의대 비율을 한번 보시면 실제 이제 1점대 초중반이죠. 그죠?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1%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범위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1등급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은 4%입니다만 그 지역에서의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1%대의 학생들이었다. 그리고 1%대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학년도 의학계열 입학 진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 자연계열의 핫플레이스가 새로 등장했죠. 약학대. 네, 전국의 37개 대학에서 약 1,743명을 모집합니다. 이 부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오늘은 이제 의예과의 전국의 39개 학교의 의예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실질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상국립대학도 약학대학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의예과의 끝선 내지는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수의나 약학 이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올해 의예과의 전반적인 보시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가 수시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국립대학은 약 한 55% 정도의 수시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의예과가 실제 이공 자양 계열의 먹이사슬에서 최고의 어떤 레벨은 의예과입니다. 근데 그 밑에 존재하는 것이 이제 치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런 부분인데 아마 약대에 대한 어떤 공존 때문에 올해 공대와 자연 계열에서의 어떤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냐에 따라서 의대의 지원율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특히 이제 지역 대학 같은 경우에 지역 의대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생명과학 계열 부분에서 올해 좀 집중적으로 이공자연 계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약 한 2만 명 정도. 그런데 2만 명 정도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계열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올해 약대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예과의 지원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 지역대학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학 계열의 선발 방법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학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대 같은 경우에 수도권 대학은 학종 집중력이 높습니다. 지역 대학은 교과에 좀 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대학도 본다 그러면 실제 학종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 한 54%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경상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총합이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지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마 학종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정시를 이제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시의 논술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우리 경상국립대학은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왜 이제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들이 수시 논술을 욕심이 내냐면 실제 논술 전형에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학에서 학렬과 통계 응시자도 의대 지원 가능하다. 이거는 지금 이제 아마 2022 학년도 같은 경우는 학렬과 통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4학년도 가면은 학률화 통계에도 실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이미 그런 특징들이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탐구 과목에 대한 부분에서도 2개로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상국립대학은 탐구를 1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중복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상당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벗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제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 얼굴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중복 지원 확대, 이거는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 우리 경상국립대학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종에서도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는 이야기랑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복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학종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수능 체제를 반영하면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보다는 국가거청국립대학 같은 경우 약간 한 단급 정도 낮게 설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체제 충족을 맞추는 조건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체제를 걸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 걸고 있는 경우는 충분하게 지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올해 포인트 꼭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고2 학년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부터 의학계열 모집 확대, 이거는 이제 지역균형 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경상국립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이미 40% 이상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변수, 이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의예과 같은 경우에 수학에서의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일부 이제 의학계열에서도 수의학과나 약학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풀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원율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고요. 22학년도 전국적으로 전국 39개 의예과 대학의 전체적인 모집 비율을 본다 그러면 학종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강세다. 이거는 수능 체제에 있고 없고에 떠나서 이거 아마 이제 주요 대학 쪽에 이제 학종이 많이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년 대비를 본다 그러면 조금 늘었죠. 3,013명. 근데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서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15명 정도 이렇게 모집 정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2022, 2023 최근 3년간의 전형별로 모집이 있는 변화를 봤을 때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역인재 전형 눈에 확 띄어져, 그죠? 2022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이 전체 79명에 약 43명, 54.4%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학년도는 59.4%까지 가고 있죠. 이거는 지역에 보시면 지금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학들이 대부분이 지역인재 전형을 50% 이상 이미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이런 기조를 어느 정도 따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년도의 입학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입학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1학년도 입학 전형별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로 2개 전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마 경쟁률 자체가 26대1, 27점 몇 대 1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오른쪽 비고란에 10.1대1, 그 다음에 8.58대1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했을 때 수능 체제를 다 충족하느냐? 이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 비고란에 실질 경쟁률 자체가 10.1대1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8.58대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전형 대비 지역인재 전형이 좀 낮게 나오는 거는 수능 체제 충족 비율에서 나중에 표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년도는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원율은 그대로 갑니다. 단지 단계 평가에서 3배수 선발이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럼 정시 같은 경우에도 일반과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네, 이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등록자를 보겠습니다. 물론 등록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보셔야 될 게 최종적으로 중원 3차까지 갔을 때 수시에서 정시를 이용할 인원이 있는가, 그리고 정시 모집이 끝나고 나서 추가 모집으로 이용할 인원이 있는가, 이제 이걸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마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추가까지 간 대학이 잘 없습니다. 아마 강원 원주대 같은 경우가 아마 지혜과가 아마 넘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 경쟁률이 423대 1 정도 나왔습니다. 한 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학 같은 경우 쭉 보시면 물론 최초에 등록한 인을 쭉 본다 그러면 전체 44명 모집에 2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약 절반 정도 이렇게 등록을 했죠. 최종적으로 보면 100%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보실 때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 차수별로 중원 그리고 최종 등록,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학생과 재수생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학년도입니다. 20학년도는 전체적으로 등록자의 비율에서 약 재수생이 75.9%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지원자에서도 재수생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21학년도 보겠습니다. 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실질을 본다 그러면 약 51명 정도가 재수생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이 28명, 약 35%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과연 이제 올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건 중요할 수 있죠. 수능 체제가 걸려 있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비교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실제 등록 나타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원자에 대한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재수생의 강세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경상국립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을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그죠? 2023학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학교 유행부를 해서 경남, 부산, 울산 전체적으로 한번 지원자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면 일반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제 재수생의 강세가 주로 특수 목적어 특목고에 많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보면은 약 80% 이상 정도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등록률에서도 보시면 약 73.6% 정도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인원수는 총 322명인데요. 아무래도 경남 지역에 전체적으로 약 50% 이상 정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등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12명 정도에서 절반 이상은 경남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경남 전체의 지역별로 해서 어떻게 등록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보시면 경남 지역의 학생들이 절반 이상, 대부분의 한 50% 이상은 다 경남 지역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일반고 이 표현을 해주는 이유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실제적으로 학교 유형별로 지표를 저희들이 이제 보고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일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많이 포지션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시 지역인재 전형,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9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의예과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특정 지역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좌측편 일반 지원에서의 전체 95명 중에서 서울 33명, 경기가 27명, 이렇게 보시면 전체 61명이죠. 그죠? 95명의 61명이 경기 서울권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우측편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정시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에 부산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수시에서의 지역인재 전형은 50% 이상이 경남 지역의 학생이었다.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의 학생이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측편에 등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1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전체 35명 중에서. 그 다음에 지역을 본다 그러면 경남 지역이 약 3명, 35명 중에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경남 지역이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지역인재 전형을 약 56%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올해 2022학년도에 이 경남 지역의 정시 지원 지역인재 전형 등록률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조금 이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거 좀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의 수능 최저 충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중에서 실질 경쟁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생부 교과에서 일반과 지역에서 실질 경쟁률, 아마 경쟁률 자체가 26대 1, 27대 1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 경쟁률은 8.58대 1, 10점대 초반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건 수능 최저 충족률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수능 최저 충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탐을 2개 반영했는데 소수점을 버리는 정책을 가져갔고요. 2022학년도 올해부터는 이 가탐을 1개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반영한다 그러면 21학년도의 수능 최저 충족률보다는 최대 10%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한가가 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교과입니다. 네.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많은 다수에서의 내신 성적이 상향인 학생을 선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까? 전년도의 수능 최저 충족률 자체가 뭐 좀 이렇게 지역 봤을 때 이 정도 나왔습니다. 약 36%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역별로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본다 그러면 물론 제가 표현해놨습니다. 강원, 경남, 강주, 대구, 그다음에 제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다수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은 거를 이제 저희들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물론 보시면 강원이 50%지만 실제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실제 이게 등록률까지 갖는 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우측에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남 지역의 학생들이 25.3%,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수능 최저 충족률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교과 전형, 지역별 지역 교과 전형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부산 지역의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나중에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 보셨을 때 정시에서 지역의 전형에서 부산 지역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부산 지역의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정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 지역의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수시에 지원하고 있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록률까지 떨어집니다. 왜? 합격자 숫자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원자들의 수능 성적별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인원수입니다. 인원수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왜? 수시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국어 1, 2등급, 영어 1, 2등급, 수학 1, 2등급, 탐구 1, 2등급 많은 학생들이 가져갑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수능 성적만 가지고 지표를 본다 그러면 나중에 정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지원할 때에 자기가 지원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록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거와 뒷장에 표시한 거하고 자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정시로 선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1, 2등급의 전체적인 인원 자체는 정시보다는 조금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럴 수밖에 없죠. 왜? 전형이 갖는 특징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시만 준비한 학생들은 수능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체제 때문에 수능 공부를 충분히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은 이제 내신과 그다음에 비교과 부분을 같이 동반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학교마다의 대입 정책은 서로 다릅니다. 수시에서의 특정한 전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시에서의 수능 위주로 가지고 가는 학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신 자체가 6점 초반대에도 실제 치대, 한의대 충분하게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의 정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식 학원, 지역인재 전형의 전체적인 분포도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 2 쭉 봤을 때 대부분 1, 2등급 포지션 가져가고 있다. 실제
7, 8까지 가는 거 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에 포함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학년도와 21학년도의 내신 등급 평균을 쭉 봤을 때 아마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마 등록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전년 대비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죠? 학생부 교과 1반에서 등록자 1.38, 1.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지역인재 전형은 1.19까지 올라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아마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포지션이 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반 전형이 약 1.28 정도, 아마 1.28이 학생부 교과의 1.24 뭐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건 소수점을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실제 합격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그죠? 네, 0.0 뭐 얼마 차이에서 합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시 지원자 및 등록자에 대한 첫째적인 수능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 정시의 일반과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와 지원은 2.05 정도, 지역인재 전형은 1.74, 실제 등록은 1.29, 1.33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뭐 이건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편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편점수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재수생하고 재학생하고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건데, 뭐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양쪽을 놓고 봤을 때 현역 재학생이 좀 더 점수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뭐 재수생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수생이 더 많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근데 여기서 과목이 빠진 게 있습니다. 영어가 빠졌죠. 영어는 편점수가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편점수에 대한 산정표를 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는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또 사전에 신청을 한 학교들을 사전에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경남 지역 대부분이죠, 그죠? 경남 대부분인데, 그러면 의과대학의 전형별로 우리 경남권역의 지원자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수시에서의 학생부 교과 전형 12명 모집에 166명이 지원했습니다. 저도 보면 이제 7명이 등록을 했고요. 전체 293명이 지원을 했는데 1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각 전형별을 본다 그러면 지역인재가 좀 뚜렷하죠, 그죠? 학생부 교과 지역에서 12명을 모집하는데 166명 지원해서 7명 등록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7명 모집에 보시면 우리 경남 지역 학생들이 5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이 좀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측편, 자측편이 이제 우리 경남 지역 전체에서 지원한 학생들입니다. 쭉 보시면 아무래도 창원이 눈에 띄죠, 그죠? 창원이 95명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진주가 84명 지원했고요. 등록도 보시면 창원, 진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을 본다 그러면 뭐 김해 일부 있고 그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창원, 진주, 그다음에 김해, 역시 항진기고 가장 많은 지역에서 많이 등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측 아랫단에 보시면 학교별로 등록한 학생들입니다. 쭉 보시면 여기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야 수능 최저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 성적 따라서 학생 모집 인원만큼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 이렇게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단계별 평가를 합니다.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은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면접 반영 비율은 2단계에서 20%를 반영합니다. 아마 전년 대비를 본다 그러면 약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전년도 30%였는데 올해 20%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능 체제를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2022학년도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지역과 일반에서의 등급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4등급, 그다음에 지역인재에서는 5등급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확률과 통계를 지원하는 학생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체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5등급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1개 반영한다는 거. 이 부분이 올해 학총에서의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지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자, 학생부 교과 전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 어느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의예과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내신 성적의 반영 결과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어떤 방법에 따라서 학년간 반영 비율, 그다음 수능 체제에 대한 조건과 기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단기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배수를 선발하는데 면접에서는 20%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경상공립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학업 역량 플러스 수능 체제가 있다는 거. 그다음 여기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5번까지 갑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가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해인데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학업 역량과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이 꼭 좋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넘어갔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의 올해 중요한 포인트는 내신입니다. 그것이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왜 수능 체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물론 1차적인 부분에서는 수능 체제를 충분하게 조건을 맞추시되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에서도 중요한 것이 학업 역량이다. 근데 학생부 교과에서는 학업 역량은 객관적인 지표로서 커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역량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면접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부 특기 사항에서의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학습자의 노력과 변화가 학업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성장과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꼭 체크를 하시고요. 동아리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장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이 독서에 대한 부분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독서에 대한 기록 자체가 학업 역량의 마지막 끝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분량은 오력으로, 그 다음 영역은 관심 분야, 그 다음 독서의 내용이 진로와 적성에서 어떻게 영향하고 자기 성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지적인 학업 역량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 연계성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행적이든 종적이든 중앙의 센터, 교과 우상, 수상 이 부분 수학과 미적분을 가지고 좌측과 우측, 세로줄과 가로줄을 쭉 봤을 때 일관성과 일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에서 연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량과 정성적인 지표가 종합적으로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특정한 영역에서의 특정한 학과와 일치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계열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올해 수상이 중요합니다. 왜 수상이 중요하냐면 이건 뒤쪽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올해 재수생과 재학생의 수상에 대한 제공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일반적으로 재학생 같은 경우는 학기당 1개입니다. 그러면 5학기까지면 5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수생 같은 경우는 학기고 생활기록부 자체가 완전 오픈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학생과 재수생이 봤을 때 재수생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올해 정책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 재수생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학생과 똑같이 5개를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건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상을 5개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예과 같은 경우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수상을 선택할 거냐 이건 교과 우상보다는 교과 우상은 기본적으로 교과 학습 발달상 8번에서 제공하는 객관적 지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더 추가해서 선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공 적합성에 대한 잠재 학업 역량 플러스 인성과 관련된 교육 활동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 행동 특성의 종합에서 잘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설명하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재학생과 재수생의 수상 경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전반적으로 정시는 상관없습니다. 정시는 수상을 제공하는 그렇게 없죠, 그죠? 수시에서만 전반적으로 이제 6번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 6개의 선택은 어느 대학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학기당 1개만 5개밖에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우수상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학업 성취도가 1점대 초중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교과 우수상 4%짜리는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인성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열 구분해서 지금 여러분들 계열은 생명과학이나 또는 보건의학 또는 여기 하나 더 추구한다 그러면 의학 계열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계열에 맞는 교과적 특성을 가지고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정시입니다. 정시 일반과 지역인재 전형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3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크게 욕심낼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장을 푸시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시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전국 대부분 대학들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방법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경상국립대학도 전반적으로 의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에 대한 반영 비율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편점수에 대한 변환을 쓰고 있는데 우리 경상대학 변환 쓰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는 편점수를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정시의 가장 큰 특징, 자기 점수를 상향하는 모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의사가 되는 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예전 같으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학부 신입생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개, 차의과 대학은 아직까지도 의전 체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개 대학입니다. 나머지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제가 체크한 맨 위에 의학과와 본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충분하게 지킨다고 지켰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네. 입학정책실 김정현 팀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채팅창을 이용해서 김정현 팀장님께 입학 전형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김정현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의과대학 진학하게 된 이거는 이야기 했죠, 그죠? 한 거고. 네. 아래쪽으로. 네. 보겠습니다. 1학기 내신 성적을 잘못해서도 상승 곡선을 그리면 입학할 수 있나요? 지금 이거는 앞에 겁니까? 그럼 지금 이제 밑에 올라오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죠? 네. 질문하십시오. 그 어떠한 내용도 제가 답을 충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네? 네네. 과목별 비중을 앞에 보시면 저희가 가탐은 25%로 동일하게 인문과 자연 같이 갑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공 자연이기 때문에 30%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가 25%, 앞에 25% 보셨을 건데, 그래서 이공 자연이기 때문에 수학을 30%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에 제가 이제 표에서 영어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편점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등급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등급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대학의 산출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어의 난이도에 따라서 각 대학에서의 등급 간 점수 편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편차가 줄어져 있다. 우리 경상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점수를 갖다가 8점, 10점 가져가고 있다. 근데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점수를 짧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만약에 수학을 더 잘했다면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건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등급에 대한 산출이 각 대학마다 어떤 테이블을 가져가고 있는가, 이건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미적분하고 기하에 대한 부분에서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산점. 그 다음에 탐구의 부분에서 가탐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는 5%, 원투에 대해서는 10%, 투투 10%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탐 한 개는 수시에서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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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번호가 평균적으로 몇 번까지 빠지나요?
예비 번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거는 지금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이 번호 순서는 바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차 최초 합격자 발표하거나 이후에 1차 충원에서 몇 번까지, 그 다음에 2차에서 1차에 등록하지 않으면 2차에서 또 다시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보시면 1차에서 최초 합격자가 아마 17명에서 6명이 등록했을 겁니다. 그러면 11번까지 예비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차에서 충원 합격자 발표할 때 11명이 나갑니다. 그럼 11명에서 다시 등록하면 빠지면 그 다음 다시 2차에 빠진 만큼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내신이 높게 받기 힘든 고등학교 내신 1점대는 당연하죠. 네, 그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네, 어쩔 수 없고요. 지역인재 종합과 지역인재 교과전은 어떤 걸 선택하시 유리할까요? 자, 이 부분 중요한 건데, 자,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종합과 교과에서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수능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능 체제에서 반영 등급이 서로 차이가 있죠, 그죠? 학생부 교과에서는 세경이 합 4, 그다음 학종에서는 세경이 합 5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될 부분이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수능 체제 충족이 조금은 지역인재 성격에 가깝다, 학종의 5등급에 가깝다. 그러면 교과에서 수능 제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학종 지역으로 넘어왔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넘어오면서 내신 1.3 정도면 지원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생들 지원했는데 가구 학생들 지원했는데 떨어진 이유가 내신이 불려 있을까요? 가구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에 대한 특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일반고와 가구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구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가구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에 대한 부분이 일반 학교들과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각 대학들이 교과 학업 역량을 몇 프로 가져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비교과에 대한 부분과 교과에 대한 반영 비율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교과에 대한 전반적으로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이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내신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포스텝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전 과목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계열에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과, 그다음에 수학과, 다시 수학 또는 다시 과, 이렇게 포스텝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수 단위와 내용, 그다음에 교과의 수직적인 위계적인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술 가정 외국어 과목은 점수 낮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술 가정과 외국어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계열적인 과목 반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에서의 학생의 성실성 뭐 이런 거는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불이익은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원할 때의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 이건 공통적입니다.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어떤 형태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큰 변화는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전형에서의 학업 역량을 절대 피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이 1.0이면 지역인재 전형 학종은 어떻게 유리합니까? 네, 1.0 상당한 학생입니다, 그죠? 네. 자, 1.0 같은 경우는 자 크게 이제 학업 역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시면 수능 제조를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에 보이는 학생의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하고의 갭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갭 차이를 보시고 내신만 높고 모의고사에 대한 역량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수능 체제가 설정되어 있는 학과를 지원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향해야죠, 그죠? 내신만 높고 수능 체제에 대한 충족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면 수능 체제 없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할까요? 네, 다시 보시기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서가 없어 면접 중요합니다, 그죠? 자, 면접의 포인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준을 하는데 예,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배생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아마 쭉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다, 토의 토론을 했다, 아니면 어떤 형태의 실험과 연계된 뭐 발표를 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 안에서도 내용적인 부분이 이제 생명과학이나 크게는 생명과학이나 보건의학 계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시면서 면접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종 지역인재 학생 내신 대체적으로 몇 점대인가요? 이거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 한 번만 더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가 일부 공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1점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답변 드렸나요? 네.
네. 네, 어떤 그 제가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대입 상담 프로그램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 왜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경상국립대학 홈페이지, 새로 홈페이지가 단정됐습니다. 이 경상대하고 경상대하고 경남가계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 홈페이지 다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에 입학 결과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학종 생기부 기반이 당연하죠.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생기부 기반입니다. 생기부 기반이라도 교과학업에 대한 부분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부분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가 통합되면서 구체적으로 신뢰가 따라 나오지 않는 것 신뢰가 네, 통합된 구체적인 신뢰. 이거 지금 우리 데이터 올려놨을 건데 이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면접에서 사회 국어 세특 질문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진로 선택 교과에 대한 올해 이제 고3 학생이 이제 2015 교육 과정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진로 선택에서 의예과를 지원 학생들 하투 생명과학 2, 하투 1 생명과학 1 예, 이거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또 다시 보면 이제 좀 더 위계적도 높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에서는 세특뿐만 아니라 이 세특과 연계해서 면접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반응이 찍어주면서 영향이 적지 않을까요? 예, 아주 예리한 질문 하셨습니다. 저 학생. 어디 학생? 예, 사천고등학교네요. 네. 면접 반영 비율이 20% 줄었습니다. 실질 반영 점수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전반적으로 200점인데 200점에 85%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실질 반영 점수는 좀 적어집니다. 그러면 1단계 서류 성적이 1단계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 때 충분하게 3배수 범위 안에 들어오신다면 2단계 때의 면접 반영 비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면접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에서 한번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대에 가능할까요? 생기부는 좋은 편입니다. 좋다는 표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죠? 네. 좋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일반고 1.5대도 가능할까요? 네. 저거 제가 답변 드리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네. 그래서 1.5대도 가능할까요? 보다는 학생보정합진입니다. 학생보정합진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는 커스의 개념에서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지만 학생보정합진에서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1, 2 영향력 큰가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상은 5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수상 5개 선택할 수 있는데 수상에 대한 선택에 대한 영역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수상이 전반적으로 교과 학습 발달성 8번이 수상의 경험과 수상 경력과 그것이 다시 동아리의 교과적인 영역,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진로 특성과 진로 탐색과 연결되어서 독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때에 이 수상은 빛을 발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독서 기록이 사라졌는데 만약 사라지면 안 되죠. 05년생 사라졌는데 독서를 한 후 발표 등 전반적으로 독서 활동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는데 독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독서는 교과 학습 발달상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의 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서에 대한 부분에 지금은 이제 제목하고 저자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과목별로 독서가 영역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왜 과목별 영역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보겠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상 8번에서의 생명과학 1, 2를 가지고 세특을 읽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독서 활동에서의 생명과학이나 또는 크게 과학 영역에서의 독서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부분, 이건 하나의 연계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관심 없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특정한 교과에서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많이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교과 학업 역량 수상까지 연결된다면 이거는 좋은 현상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지역에 이제 학생부 교과 수식 것이 높아질 수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제가 높아질 거라 이야기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지금 답변했다가 만약 이것이 녹음이 돼가지고 아니었다 이러면 제가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부 교과 수식 것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이제 탐구가 한 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한 개 반영하면 기존에 두 개를 반영하다가 한 개 반영하면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0명 중에 3명만 가지고 내신을 매겼던 게 지금은 20학년 같은 10명 5명의 학생을 가지고 내신을 세우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정이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진학이면 내신 성적의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인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신 등급에 대한 엑스파의 지표입니다. 엑스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어떤 경향을 그리고 있는가. 쉽게 하면 의학과의 학생을 지원하는 전반적으로 지원자의 엑스파에 대한 부분. 이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 4등급, 5등급의 엑스파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건 지원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학과가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평균 범위 안에서의 상향이냐 우향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수준 이하에 가지고 우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상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좋은가요? 다양하다는 이야기는 다양성은 5개밖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상에 대한 경력이 2위에서 1위로 올라가면 괜찮나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수상만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뭐 1위로 올라가면 당연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위에서 1위까지 볼 수 있는 수상을 선택을 2개를 하실 건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똑같은 수상의 내용을 가지고 2위에서 1위를 체크를 해서 클릭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높이 갔냐. 이렇게 보시는 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상에서 학과와 관련되지만 낮은 등수, 학과와 관련 없는 높은 등수 중 좌우적 선택하라는 건가요? 메리트가 있을까요? 등수, 학과와 관련된 낮은 저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지. 네, 학과와 관련 없는 높은 등수. 저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상에서 크게 3가지 영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 우수성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된 전공 역량, 쉽게 하면 이제 발전 가능성, 잠재 역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봤을 때 학과와 관련 없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상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서 학과와 관련 없는 활동만 관련이 있다. 근데 이거는 학과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도전 의식이나 도전 목표 의식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점수도 평가 기준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과 학업 역량에 대한 포스트랩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가, 그 다음에 수학가, 그 다음에 수학가 이렇게 포스트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고서나 실험을 했다고 하면 면접에서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모두 여쭤보시나요? 자, 시간 15분입니다. 자, 15분 안에서 학생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대학에서 알고 있는 전공 지식의 전문 영역까지 이끌어낸다 그러면 15분이 부족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의 학생부 영역 내에서만 충분하게 여쭈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술 관련 책들도 다양하게 기입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선생님께서 하셨나요? 네. 전공이랑 관련 없는 예술 과목 책들도 다양하게 기입, 이거는 제가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왜? 고등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의 학교 생활 기록까지도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학이 해야 될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투 제턱의 교과 내용 밀접한 관련 없는 내용 들어가도 되나요? 자, 지금은 이제 2015 교육 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인문학적 사고와 자연과학적 사고와 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 교과에서의 실생활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단원, 특정한 제재, 그 안에서 학습 내용이 주어지면 단순하게 그 학습 내용만 가지고 제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 내용이 실질적으로 응용되고 새로운 형태의 학문, 다른 과목과 연결시켰을 때는 어떤 변화가,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트렌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답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한 교과의 내신 등급 나더라도 수성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1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학 1에서 내신 등급이 낮다. 근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상이 어떤 영역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원점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1등급이라도 원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인데 원점수가 60점이다. 근데 1등급인데 원점수가 90점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하고 편점수의 거리와 편차를 가지고 봤을 때 아주 미세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1등급과 2등급의 원점수의 아주 미세한 차이 몇 점 차이 안 나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편중 편차의 거리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경우는 어쩌면 이제 저것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계속인가요? 예,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네. 2022학년도 입학 전형 설명회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정책실의 김정현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